네,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본격. 장 끝나고 뇌를 너무 크게 했다. 자, 마감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 12일 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라셨던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에너지가 그렇다. 넘쳐가지고. 오늘 왜 이렇게 에너지 넘쳐요? 에너지 넘치지. 이 정도면은 완전 completely 아웃퍼폼 아닙니까? 아웃퍼폼 이틀째 completely. 야, 와우. 나스닥이 0.4% 빠지고 엔비디아랑 뭐 슈마컴이랑 반도체 떨어져도 네. 상관 있어? 없어. 없어. 뭐가 상관 있어? 코스피 반도체 0.8% 0.8% 상승, 코스닥은요? 1.49% 오릅니다. 1.49%. 요렇게 오르면서 반도체가 약간 아리까리한가 하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뉴로모픽 2차 전지. 또 잘한다. 뭐 있지?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제약바이오 3월. 3월에 꼽히기 전에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출발한다고 했잖아요. 와. 딱 우리나라 증시 매우 강합니다. 상해 종합은 몇 퍼센트인가요? 0.36% 마이너스. 마이너스. 니케이는 0.06% 마이너스. 와우. 항생만 항생 모르고. 빼. 거기 나라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거기는 홍콩이 뭔데 거기. 뭐 도시잖아 그냥. 오케이. 네. 자, 알겠습니다. 김정일 법무장님, 하창원 법무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동의하십니까? completely outperform. 네, 뭐 수치가 그러하네. 와. 그러하네, 그렇죠. 예. 2차 전지. 예. 오늘 아침에 네. 우리 저기 반도체 아저씨께서 갑자기 배터리 아저씨로 빙의하셔가지고. 아, 진짜? 유준 왜 2차 전지 안 보냐고. 갑자기? 응. 대한민국은 2차 전지 아니냐고. 오. 그러면서 이제 리포트를 갖고 오셔가지고 네. SDI 밸류 막 때리면서 오. 내가 쇼츠에서 많이 보던 아저씨랑 와 비슷하셨어요? 오버랩 됐어. 수치 누가 나는데? 그럼 완전 뷰가 바뀌신 거예요? 반도체에서 배터리로? 저는 SDI 이런 거 전고천 좀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리포트가 오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필링이 와서 가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방수도 똑같은 얘기하고. 밸류를 되게 로지컬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애널리스트가 전한 거지. 애널리스트가 한 거를 전달을 해주셨는데 그거를 양보해서 한참 깎아도 지금도 너무 싸다. 맞아, 저평가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조금 약간 좀 그렇죠. 약간 좀 뭐가요? 뭔가 좀 그렇잖아요. 약간 주식팔이 같잖아. 그렇죠? 주식팔이? 저 있는 그대로 얘기한 건데 이렇게 내 멘트가 문제인가? 말해보세요. 한참 양보해도 너무 싸다. 근데 저도 그 리포트 들었는데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싼 2차 전지 주식이 삼성 SDI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큰 거에서는 그렇지. 큰 거에서. 왜냐면 사실은 CATL이고 BYD도 어제 그저께 오늘까지 많이 올랐거든요. 뭐 걔네들도 자사주 사고 뭐 소각한다 그러니까 주가 오르니까 사실은 걔네가 더 싸. 걔네가 더 싼데 우리 중에서는 쌌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반도체랑 전고체를 합쳐서 반고체 아저씨 어떠냐고 우리 암살자 형님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동묘 반고체. 빼전체 아저씨는 뭡니까? 빼전체 아저씨? 배터리. 배터리 전고체 아저씨, 빼전체 아저씨.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오늘 아침에 하고 요 정도로 시장이 강할까 싶었죠? 아침에는 사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더 아웃퍼폼한 것 같고 네. 방송을 한 12개를 돌다 오니까 이제 넋이 나가 있는 몇 시간쯤 되면은 너덜너덜해져 있는 우리 하창원 안 본부장님. 돼요. 클로징벨이 메인이 되어야죠. 당연하죠. 제가 여기서 제일 신나게 해요. 어. 다른 데서 저 보시잖아요. 그럼 제 번호 맞아 이럴걸요. 다른 데서는 막 이렇게 합니다. 거기도 신나게 해. 거기서 신나게 하라고요? 신나게 하시려고요. 안고 잘려. 어. 약간 톤. 컨셉을 다르게.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우리 경제 방송인 네. 쪽.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장 종료 6분 정도 남은 상황이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8, 1.5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상황. 대부분은 2차 전지가 잘 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전고체 관련된 네. 거. 그리고 우리 배터리 아저씨 반도체 아저씨가 어제 삼성전자 네. 왜 이렇게 미워하냐? 때릴 그러지 이유가 말라. 뭐가 있냐? 그랬더니 또 1% 오르네요. 맞아서 죽어 있는 애를 왜 우리의 길을 죽이냐? 네. 그랬더니 오늘 삼성전자가 1%
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좀 네. 컸죠. 코스피에는. 그게 그래서 알았어요. 이런 종목들 지금 주목받는 종목들이 나도 있어 손들면서 막 튀어나온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좀 견인하는 네. 모습이었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장 종료 5분 남겨두고는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뭐 생각보다 좀 견조합니다.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뭐 단연 좀 불을 뿜어준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삼전도 오늘 양전 지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역시 기세가 세다.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받쳐주면서 삼성이 약간 틀어주면서 이제 2차 전지 강하니까 역시 뭐 시장이 눌릴 수가 없죠. 게다가 장 초반 좀 넘어가면서 이제 저 PBR 쪽도 일부 좀 꿈틀하긴 했는데 네. 뭐 거기선 좀 약간 TV가 엇갈리는 흐름들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주력 섹터가 가면 우리 지수가 안 밀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 거기다가 이제 장 중반 이후부터는 이제 바이오까지 뭐 알테오지나 이런 종목까지 힘을 내주면서 그렇죠. 그냥 우리나라가 간다 이러면서 그냥 돌격을 그냥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수급 쪽으로는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도 3,000억까지 확대가 됐고 외국인 현물도 3,700억을 팔았지만 선물 포지션이 바뀌지 않으면서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틀 내내 이제 롤오버 되는 거 조금 언급드리긴 했거든요. 네. 그래서 포지션이 좀 안 바뀌고 아마 목요일에 한 번 정도 약간의 좀 변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런 기조라고 한다면 뭐 큰 수급의 이탈은 뭐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어쨌든 연속성 있게 밀어붙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시면 조금은 편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우리 그 김장현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다 경청하고 다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해도 네. 저는 아직 의견이 살짝 조금 갈리는 부분은 뭐냐면 시장 강하다 그대로 간다. 2,700이건 뭐 2,750이건 어쨌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싸해, 뭐. 이럴 때 싸해. 이럴 때 싸하다고. 특히나 싸한 근거를 굳이 끌고 그 오자면 포인트. 뭐냐? 네. 외국인이 오늘도 3,700억 팔고 있습니다. 맞아요.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만 1,100억 사는데 요거는 뭐 그냥 장난한다고 치면 코스피 200에서도 선물에서도 3,500억 마이너스 또 하는 걸 보면은 이거 이렇게 슬슬 빼다가 한번 이렇게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떨구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도. 어떠세요? 저는 누적 순매수가 10조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일단 괜찮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16조. 16조. 15조, 16조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던지는 거 못 받는다니까요. 네. 받아주려면 선물 플레이랑 엄청 같이 막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지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외국인 수급을 이전에도 한번 이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좀 드렸던 것 같아서 어쨌든 영국계 뭐 이런 쪽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이 많기 때문에 좀 장기 수급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뭐 청산되는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 연속성은 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 PBR 어쨌든 모멘텀을 보는 물량이 거의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이벤트가 끝나기 전까지는 뭐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 또 반도체가 만약에 흔들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가 오늘 그 뉴로모픽이 자람이 먼저 상가면서 초반에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CXL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냉각 쪽까지도 다 움직였거든요. 네. 그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 보내줄 생각이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보면은 뭐 반도체 안 눌리는 상황에서 뭐 좀 이제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까지 반등이 나오면 시장 자체가 강하게 눌릴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수급이 언제든지 도망갈 때가 있으니까. 두 분은 지금 강세론자적인 스탠스. 저는 살짝 쎄하다는 스탠스인데. 저도 약간 쎄하다. 쎄해? 왜냐하면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19조에 육박했는데 좋다. 보조 잘한다. 네, 다시 불붙은 테마주 B2가 계속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코스피 신용잔고 최다고요. 최근 2달 만에 1조를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약간 초췌로. 초췌해 보인다. 초췌 보이는. 박완기 형님 비트코인 같아. 하고 온 거 아니에요? 입술을 안 발라주나? 비트코인 하고 온 거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아직 안 합니다. 아직 안 해? 네. 2억 되면 살라고? 아니 근데 저도 사실 신용 얘기를 하려고 요 종합 통계를 띄워놓긴 했어요. 어느덧 지금 19조 수준까지 거의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슬슬 이제 19조 다 와 오면은 좀 조심을 해야 되긴 하는데 뭐 최근에 말씀을 안 드렸던 거는 뭐 18조 중반 부분이어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3월 6일부터 또 이제 3월 11일까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핫해지기 시작을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또 이제 신용 잔고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현금 빼면서 그냥 이제 비트로 같이 땡기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움직임도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은 조심을 해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3시 30분이 지나면서 장이 종료가 됐고요. 시황을 짚어봐야 되는데 이놈의 나라님께서 네. 근데 오늘 장이 좋았냐? 하락 종목이 더 많은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오늘 사실 거래소에서는 상승 종목 350개, 하락 종목 500개. 그래서 종목 수로 치면 개수로 치면 하락 종목이 더 많은 거 많구나. 맞았고요. 네. 막판 지금 집계가 들어올수록 네 360개, 한 500개 이렇게 하락 종목 더 많습니다. 코스피가 있어요. 코스닥에서는 700개 상승, 800개 하락. 그러니까 하락 종목 수가 조금이지만 어쨌든 더 많은 것도 더 많습니다. 많구나. 네. 시가총액 좋은 네. 게 큰 것이 더 올랐다는 얘기는. 이게 역시나 언급드리는 그 섹터, 그러니까 주인공들은 지금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죠. 주인공이 정해져 있는 그 섹터에서도 또 주인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나쁘지 않은데 떨어져도 그닥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다, 낚이시는 것 같고 이거 계속 떨어지네 싶으신 분들은 또 맞아. 떨어지고 그런 장이 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감되는 것도 양극화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황 마스터 보노님께서 시황을 해주실 텐데 코스피가 막판에 더 올랐네요. 0.83? 아까 83. 89였나요? 아까도 비슷했습니다. 0.83 상승해서 2681 코스닥은 1.57% 889포인트. 보노님 시황해 주신다면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시장 자체는 좀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좀 포모 현상은 좀 더 계속 세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거래 대금이 코스피가 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서 지금 9조 4천억까지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매일매일 말씀드리기 때문에 11조 12조까지 왔다 갔다 하던 게 지금 2조나 빠져나갔어요. 그럼 요거 어디 갔을까요? 코인으로 갔을 코인으로 갔을 수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반대로 생각하면 코인으로 안 갔다라고 한다면 약간 일부 현금을 해서 또 기다리고 다른 있을 수 또 다른 있죠. 기회를 모색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 되는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681.81 포인트로 0.8% 전거래일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 1%, 1.23%만 오르면 2,700 기다리던 그 가격대가 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더 셌죠. 2차전지랑 바이오 셌는데 지수가 당연히 셀 수밖에 네.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889.71포인트로 전거래일 대비해서 1.57%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전히 거래대금은 11조 흐름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주도주 안에서의 플레이가 굉장히 좀 강하게 코스닥에선 흘러가고 있고, 제가 봤을 땐 코스피에서는 좀 그 저PBR 쪽에선 일부 좀 차익들이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쪽이 좀 힘이 빠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도는 쪽이 오늘 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선 거래대금 자체가 조금 제한되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는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장 초반 대비했을 때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좀 이게 코스피가 원래는 좀 더 상승이 많았는데 그게 하락폭이 한 100종목 정도 더 늘어난 거, 그래서 좀 수급 쏠림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났고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있었는데 오늘도 뭐 큰 차이 없이 굉장히 좀 공방을 치열하게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 좀 최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올라갈 때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개인이 또 순매도가 나타났고요. 좀 아쉬운 거는 외국인 현물이 조금 일단 이탈이 좀 나오면서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이랑 연결해서 보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단 선물이 강하게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뭐 기관에서 금융투자는 수급의 연속성이 나타날 겁니다. 요거는 선물 전체 종합 시세 보시면은 3월물에 대한 미결제 악정이 많이 줄어들고 6월물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계속적인 롤오버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목요일에 동시 만기일이니까 그 전까지는 포지션을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의 움직임이 좀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3,800억. 오늘 저녁에 CPI 나오나요? 네. 오늘 9시 저녁, 반. 네. 오늘 저녁 9시 반, 10시 반, 9시 반, 그때 CPI가 나오고, 네. 이제 목요일에는 위클리죠?
옵션 만기. 네, 옵션 맞습니다. 만기. 네. 네, 옵션. 그래서 3월 그런 동시 부분도 만기. 좀 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 있는 아침에도 뭐 말씀을 드렸지만 그 GPU 컨퍼런스, 마이크론 실적, FOMC 이런 이벤트들이 또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까지 지금 알면은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섹터 가볼까요? 네, 오늘 섹터를 보시면요. 오늘 이제 뉴로모픽, 그 다음에 뉴로모픽. 액체 냉각, 그 다음에 CXL, 그러니까 온디바이스에서 약간 좀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그쪽들이 다 좀 강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뭐 뉴로모픽 같은 경우는 전거래일도 굉장히 좀 강했고요. 자람이 연달아 계속 상한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관련주들 좀 움직임들 강하게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슈가 뭐 뉴스를 들고 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CATL에서의 모건 스탠리 이제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죠. 네. 거기에 따라서 CATL 자체가 굉장히 좀 주가가 좀 크게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왔는데 네. 그 부분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리튬, 탄산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키로당 100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톤당위로 치면 이제 10만 위안 넘어간 거죠. 그래서 그런 가격적인 반등들이 나오면서 테슬라도 일부 좀 반등이 나왔고, 그다음에 뭐 LFP라든지 뭐 이런 또 기대감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액체 냉각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좀 이제 이벤트가 됐고요. 사실은 이제 인성 정보가 액체 냉각에서 이제 3등주예요. 그래서 액체 냉각과 연결돼서 인성 정보가 올랐는데 요게 또 이제 비대면과 연관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대면이 같이 땡겨져 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비대면 쪽 이슈가 크다기보다는 액체 냉각에서 이벤트가 부각이 되면서 비대면을 끌고 갔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액체 냉각 알아 누나? 액체 냉각 그 반도체 그거를 차갑게 만들어주는. 그건 이제 반도체 아저씨 잘 설명해 주실 것 같고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냥 그냥 식히는 건데. 식히는 걸. 물에 집어넣는 건 아니고 순행식? 순행식이 그런 건데 액체 냉각 거기에 그렇게 열을 생각하시면 돼요. 식혀주는. 공냉식 바람을 하는 게 아니고 아 순행식으로 컴퓨터도 순행식 있잖아요. 완전 하이 그거는 사양은 고사양은 맞아요. 순행식으로 물로, 안에서 네. 물에서 데이터 센터 들어가니까. 해야 되는데 그때 액체 냉각하는 장비가 별로 없다고. 그 GST도 포함해서 엄청 오르는 거죠. 약간 오바스러우죠. 알겠습니다. 이따가 네. 뉴스 있으니까 그거 같이 껴서 보도록 하고요. 네. 김진영님께서 왜 항상 바이오는 빼는 것 같지? 이런. 바이오 아까 그 올라갔다고 알테오젠 얘기했잖아. 썼다고 네 말씀드렸는데 바이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갔나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ABL 바이오나 뭐 이제 알테오젠이나 특정 종목군들만 좀 움직여서 하지만 발언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특징주 가면 또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하락한 산업군들은 일단 방산주. 좀 최근에 셌었던 쪽에서 일부 좀 조정이 나왔어요. 오늘 변압기 쪽도 좀 빠지고 네. 화장품 쪽도 좀 빠졌어요. 그래서 좀 이제 이쪽 그 저PBR이나 반도체 쪽이 조금은 약해지면서 좀 떴었던 산업군들에서 차익이 나오면서 오늘 뭐 2차 전지나 뭐 이렇게 새로운 쪽으로 또 수급이 슝슝슝 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특이하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물산 다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요거 저 PBR 연관돼서 이제 삼성발 종목군들이 좀 일부 빠졌다. 요건 뭐 아마 그런 상속 관련된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뭐 저희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자,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저 PBR주가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졌어요. 한국전력도 1% 빠졌고, 네. 그 다음에 자동차로 들어가면 현대차도 0.8%, 기아도 소폭이지만 마이너스고, 그리고 말씀하신 저런 삼성 관련주들, 저 PBR주, 뭐 그런 기업들이 좀 빠진 그런 하루였는데, 좀 이게 약발이 좀 떨어졌다. 요렇게 봐요. 아니면은 그냥 뭐 올라간 거에 대한 차익 실은 욕구라고 봐야 돼요. 올라간 게 많잖아요. 반도체도 올라가고 삼성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2차 전지도 올라가고 2차 전지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올라가고 바이오도 돈 올라가고. 어디가 거기까지 갈 게 없죠. 돈은 파이는 산정되어 삼성물산이 있는데. 얼마나 올랐는데 그렇죠? 네.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잠깐 쉬는 거예요. 잠깐 쉬는 거다.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가 5월 달은 돼야 2차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까지 좀 시간이 있는데 지금 핫하게 움직이는 거 너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잠깐 갔다가 다시 올 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차익을 만들면서 이제 다른 쪽에서 수급을 돌리겠죠. 그러다가 이제 뭐 다시 만약에 기대감이 또 빵 터지는 뭔가
PBR 관련된 이슈가 터진다. 그러면 이제 수급이 쏠리는 거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 안 가고 한참 있다가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금 현금을 갖고 있으면 그런 의사결정이 굉장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의 움직임도 분명히 일부 있을 것이다. 왜냐면 단기적으로 올랐고 모멘텀까지는 좀 일부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싶습니다. 이번 저 PBR 주들 판 게 외국인이에요? 개인이에요? 둘 다 둘 다야? 하고 있는 걸로 네. 둘 내가 다. 찾아볼게. 오케이. 종목마다 일단- 좀 다르긴 해요. 수급이 뭐 정말 일관적이진 않는데 뭐 개인이 많이 담았던 쪽에서는 이미 팔면서 올라가기도 했고요. 네. 그다음 외국인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렸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겠죠. 네. 아마 수급 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오케이. 외국인은 별로 안 팔았네. 외국인 오늘 순매도가 삼성전자, A프로젠, 한화투자증권, SK하이닉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런 지금 언급한 저 PBR 관련주는 매도가 안 나. 아, 금액으로 했구나. 아니네요. 그래도 비슷하네요. 오케이. 그리고 외국인은 코스닥에서 매도한 거 우리기술투자, 엔캠, CCS, HLB 뭐 이런 종목들 이런 게 매도가 많이 나왔네요. 올랐던 것들을 매도한 걸로 보이네요. 그러네요. 그 기관에서 코스피 순매도 1위가 현대차입니다. 오. 그리고 기아가 3등, 삼성생명이 5등. 그러니까 기관이 오늘 현대차, 기아, 삼성생명 이런 거 좀 번진 저 PBR 을. 거죠. 예. 그리고 2등하고 4등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어서 여쭤볼게요. 네. 방산하고 화장품은 사실 하창원 본부장님이 계속 순환매 관점으로 트레이닝으로 보자라고 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들어가서 낚싯대 던져놓고 기다리는 전략 유효하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4% 빠지면서 4일 연속 음봉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뭔가 생각이 좀 달라진 면이 있는 건지. 근데 저는 뭐 이 들어가는 기회를 잘 포착을 하셔야 되겠지만 기회는 있다라고 봐요. 왜냐면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안에 LIG 넥스원이 8이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3이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수급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너무 가파르게 오른 감은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차익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데까지 좀 일부 시간이 있잖아요. 사실 뭐 수출입은행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수주에 대한 확대 모멘텀까지는 일부 또 반영이 됐거든요. 게다가 이제 방문 이벤트들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뭔가 이벤트 또 터지면 또 움직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순환매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이제 지금은 그걸 더 보셔야겠죠. 그거를 들어갈지 말지는 사실 이제 다른 쪽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져야 다시 요걸 본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뭐 전고치라든지 2차 전지 쪽이 뭐 연속성 있게 미국장에서도 굉장히 강해지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그 수급이 당연히 안 오고 여기 안에서 돌겠죠. 그러면은 조금 더 소외가 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뭐 CATL이 오늘 막 만약에 급락이 나오고 네네. 변수가 막 엄청나게 생겼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럼 그래 실적주 산업에 대한 영향이 있는 쪽 이런 쪽으로 다시 가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가고 있는 산업이 빠르게 끝날 거냐 안 끝날 건지를 보시고 나야 거냐. 그 돈이 이제 다른 쪽으로 나오잖아요. 왜냐면 오늘 또 가는 거니까 오늘 새로운 이슈들로 또 새롭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연속성을 따질 때는 이 빠졌으니까 보자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게 먼저 빠지는지를 먼저 보시고 그래야지 순환매가 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조금 지켜보자라는 뜻인 근데 것 같고. 이슈로 본다면은 이번 네. 주에 방산 관련된 일정 많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런 걸로도 틱틱 이렇게 슈팅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왔을 때 이제 수주가 터지면 가는 건데 왔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 사실 이렇게 좋지 않게 오히려 부정적인 흐름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근데 이게 진짜 관점이 많이 다른 거예요. 안 갔으니까 이렇게 좀 단기적으로 조정 나오니까 보자 이게 아니라 기존에 움직이던 쪽이 이제 시세가 끝났으니까 옮긴다 이 관점이랑은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느끼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산하고 화장품 플러스 저 PBR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하락한 섹터 뭐 있었죠? 아까 보다가 말았네. 네, PBR? 로봇도 일부 좀 빠졌는데 로봇. 근데 저는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IPO가 하나 있어요. 엔젤 로보틱스. 그래서 그거 관련돼서 한번 이벤트가 한번 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로봇주는 일단은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좀 한번 또 자료를 준비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상장일이 3월 26일이네요. 네.
그래서 내일부터 일반 청약 아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오늘까지가 기간 수요 예측이고 네. 아마 26일에 그건데 오늘 LG가 또 이제 베어 로보틱스 투자 또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가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투자하는 쪽에서 연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이벤트 터지면 뭐 이제 두산 로봇나 레인보우 이런 쪽은 좀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차트 보시면 어느 정도 자리는 좀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넘어갑니다. 특징주 볼까요? 네, 특징주는요. 일단은 이제 베어 로보틱스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죠. 그래서 장중에 인탑스 로보스타 좀 변동성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NH투자증권이 이제 자사주 또 취득 소각 이슈가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이제 그 ELS 관련된 법이 좀 일부 영향은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 LFP 배터리 전면 적용 소식이 있었는데 그거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뉴로모픽 뭐 연달아 상한가 간 얘기들 좀 있었고, 그다음 SDI 전고체 전지 양산 기대감 이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급 쏠림도 굉장히 강했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연구 자석 대규모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2차 전지 좀 더 불을 뿜어주는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줬습니다. 왜냐하면 포스코 인터도 초반에 간 4%대에서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키워줬거든요. 네. 그래서 뭐 포스코 그룹 쪽에서 강하거나 뭐 SDI 강하거나 이러면 좀 순환매가 도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따가 그 김정일 본부장님 자람 테크놀로지랑 뉴로모픽, 그러니까 뭐 DNA 반도체? 뇌를 닮은 반도체? 잘 몰라요. 하던데. 아, 그거, 그러니까 모르시는 거는 알겠는데 네. 실체는 실체는 있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거 아침에 기사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네. 뭐 DNA 반도체라 그래서 그래서 읽어봤어요. 그리고 한 2번 3번 찾아봤어. 속도 빠르고 나는 전력소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 얘기하는지 개념만 들은 거고 그게 어떤 단계인지 정확히 모르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이게 대량 양산을 할 때 그 조그만 회사들이 아. 양산성 있게 할 것이냐 네. 더 나와서 그거 하려면 돈은 누가 되지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하면은 못 사죠. 이런 거는 그냥 겐또로 그냥 대충 감으로 하는 거예요. 겐또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네. 에? 누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바이오 누가 컴퓨 리포트를 하시나? 바이오 컴퓨팅 뭐 꿈의 컴퓨터 막 나오는데 이름은 멋있지 않아? 뉴로모픽. 뉴로모 발음도 멋있어. 뭔가. 뉴로모픽 네. 있어 보이죠. 바이오 컴퓨팅 와 기가 막히다. 그런 초전대랑 초전도체랑 약간 비슷한. 초전도체 그런 거예요? 초전도체도 영어로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뭔가요? 슈퍼컨덕터 슈퍼컨덕터. 슈마컴 같잖아. 뉴로모픽. 여러분 이름에 속아서 사시면 안 됩니다. 슈퍼. 삼성 그때 막 오를 때도 삼성 막 미친 듯이 몇 년 전에 삼성 출판사가 막 같이 오르고 맞아.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약간 어이없어 했던 그런 경험도 있으니까 예전에 이름에 너무 오스템 임플란트 갈 때 네. 7, 8년 전에 갈 때 잘못 눌러서 오스템 사람 오스템 산 사람도 있어요. 오스템은 오스템 다른 다른 다 회사인데. 갔죠. 다 갔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뉴로모픽 관련해서 이따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 뉴스로 가볼까요? 오늘 뉴스 많은 것 같은데. 네, 근데 뉴스를 좀 줄여서 들고 왔는데 오늘 뭐 이제 반도체 아저씨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실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뉴스를 그렇게 많이 들고 오진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뭐 핵심은 좀 들고 왔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제 모건 스탠리가 목표가 상향을 했죠. 그래서 투자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일단 목표가가 원래는 300 위안 쪽에서 이제 200대로 떨궜거든요. 떨어뜨렸는데 다시 한번 올리면서 210 위안으로 좀 올리는 흐름들이 있었고 8일 종가상으로 봤을 땐 158 위안이니까 좀 많이 좀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이제 잠정 실적도 공개가 됐었는데 순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 이제 모건 스탠리가 판단했을 때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영향은 이미 좀 선반영된 것이 아니냐 이 정도 빠졌으면은 그런 얘기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리튬 가격이 3개월 만에 키로당 100 위안대를 회복을 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것도 CATL에서 공급량 줄이면서 사실 좀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공급발 이슈로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됐으니까 이제 과연 수요단이 얼마나 받쳐주느냐에 따라서 리튬 가격은 좀 상당히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게 무슨 일이에요? 중국 마지막 줄에 중국발 공급 광이 일부 해소되면 저게 무슨 소리예요? 과잉인데 오탑니다. 과잉. 죄송합니다. 과잉. 열심히 적어. 죄송해요. 뭐 하면 뭐 알아들어야 되는데. 시적허용으로. 그래서 여기 뭐 쇼티지를 뭘로 얘기를 해서 저렇게 오따가 난 걸까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과잉. 광이?
조그만한 노트북으로 아. 막 하니까 제가 손이 생각보다 큰데 13인치를 해서 나중에 좀 맞습니다. 노트북 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여쭤볼 게 있는데 두 가지. CATL이 전년 대비해서 순이익이 48% 늘었다는 건 네. 컨센서스보다 더 아웃퍼폼 한 건지. 뭐 전년 대비는 당연히 늘었겠지. 네네네. 근데 이제 원래는 60% 성장하는 걸로 컨센이 잡혀 있는데 40%로 늘은 건지 아니면 원래 더 안 좋았는데 생각보다 순이익이 더 많이 급증한 건지 요 기준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 모르지. 그런 건 관심도 없. 아니 네. 아는 사람 없지. CATL을 분석하는 애널리스트가 없으니까. 아. 국내에는 그 원본을 보지 않았으면 그 4분기 네. 실적이죠. 네네네. 그쵸. 그 한참 지난 건데. 아직 잠정이라. 네, 잠정. 그러면 애널리스트 하셨으니까 네네. 진짜 솔직하게 네. 중국에서 나오는 넘버를 애널리스트들은 좀 믿습니까? 안 믿죠. 아 진짜요? 별로 안 믿죠. 근데 대만에서 나온 리포트는 좀 어느 정도 신뢰를 갖는 것도 있었죠. 대만은 믿는데 중국 거는 조금 그렇다. 예, 그렇게 생각했죠. 뻥이 많아서. 뻥이 많아서. 네네. 그럼 저런 CATL 같은 거 혹은 뭐 중국의 실적은 뻥칠 수 없겠지. 어? 실제 뻥칠까? CATL? 전직 애널리스트가 본부장이 시적을 뻥칠까? 뻥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뭐- 못 믿기 시작하면은 아무것도 데이터 못하지. 아무것도 못하죠. 말씀하신 거 아무것도 못하죠. 믿어 봐야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뭔가 얘기는 좀 그래도 좀 이르지만 그래도 기업이 하는 거는 믿어야죠. 예, 믿어야죠. 예. 그러니까 뭘 개발했다는데 그 제품의 성능이 어떨지 이거는 못 믿죠. 아, 그런 그런 거 거 보는구나. 숫자가 짜리 못 믿으면 자체적으로 IR하거나 혹은 마케팅하거나 요런 거는 조금 그럴 수 있어도 딱 나오는 거는 믿는다. 두 번째, 그 아까 탄산 리튬, 그러니까 리튬 네. 가격에 대해서 리튬 네. 선물 가격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저도 그래서 지금 찾아보기는 했어요. 네. 추세적인 반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그렇죠. 스토리를 갖다 붙이는 개념으로만 이해하면 되는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공급에 대한 이벤트로 가격이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수요가 좋아지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2차 전지 당연히 무조건 막 해야죠.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약간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 뭐 수급 강한 쪽은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랐을 땐 좀 끊어줄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연속성 있게 쭉 뭔가 올라가기에는 아직은 조금 물음표가 생기긴 한데 이게 좀 상충되는 얘기가 뭐냐면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얘기가 나온 게 더 이상 뭐 나쁘게 될 게 있나? 라는 얘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업황이 회복은 아니지만 이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라는 부분에서 물음표가 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게 나오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 뭐 좀 수요가 안 따라와줘도 어느 정도는 또 변화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온도차를 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CATL 네. 숫자 관련해 가지고 네, 네. 뻥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갑자기 여기 채팅창에 속삭이는 악마님께서 뻥치다 걸린 데 있지 않음 해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중국의 스타벅스라는 루이싱 커피라고 있어요. 들어봤어. 루이싱 커피가 나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근데 나갔을까? 어떤 헤지 펀드가 공매도 단체인데 네. 얘네 이상한 거야. 숫자가 이상해. 그래가지고 그 헤지 펀드가 알바를 고용해서 그 매장을 직접 보내가지고 앉아서 커피를 셉니다. 잔수 나오는 걸. 와. 그러면은 대충 평균 ASP 평균 단가 해가지고 곱하기 하면은 매출이 나오잖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 보니까 얘네가 어떻게 뻥을 치냐. 커피 한 잔, 두 잔 나가는 게 홀수로만 셉니다. 그러니까 한 잔, 두 잔, 세 잔 이렇게 나갔잖아. 그러면 한 잔, 세 잔, 다섯 잔, 일곱 잔 이런 식으로 카운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숫자가 더블이 되는 거야. 1.5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네가 공매도를 급격하게 치면서 리포트를 50장짜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루이싱 커피가 아마도 상패가 됐을 거예요. 네, 그때 네. 그랬었어. 그래서 뻥치는 기업도 있습니다. 있어. 이렇게 큰 기업. 네? CATL? 그건 빼줘? 이게 그래도 크잖아요. 그래요. 진실은 알 수 없어요. 진실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네. 하지만 그냥 믿고 그 헤지 펀드 그 공매도 헤지 펀드 이름이 한국어로 직역하면 진흙탕 싸움인가 그럴 거야. 머드 파이팅 뭐. 머드 슬라임, 예, 예.
뭐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멋있다, 경우도 그 그런 회장님들. 경우도 있었습니다. 굉장하네. 그래서 와. 100%다 믿을 수는 없다는 거. 루이싱커피는 지금 중국에서 잘 나가요. 그래서 그래요? 아직도? 네, 중국 증시에 다시 상장됐을 거예요. 네, 여기 아시는 분들 벌써 댓글에다가 있죠. 네, 잘 나간다고. 이렇게. 그렇죠. 다시 잘 나가죠. 자, 알겠습니다. 잡설이 좀 길어져가지고 네. 두 번째 뉴스 넘어갈까요? 네, 요거는 이제 두 번째는 뉴로모픽인데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해서 이미 이제 직접 칩을 제작을 했대요. 그래서 뭐 이제 GPU, NPU, PMI 이거 다 한 번씩 테마 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순으로 지금 기대감이 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다음 삼성전자가 어쨌든 AGI 개발을 위해서 이제 특별 연구 조직 신설하는 부분들까지 붙어주면서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국내 연구진이 클라우드를 거치지 않는 이 모델 뉴로모픽 그 인공지능 반도체를 개발했다라고 해요. 기사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의 뭐 이런 속도, 저전력, 막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창원 뭐 네. 반도체 하시는 워낙 또 여기서 워낙 관심 많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하니까 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여쭤보면 저런 반도체 관련 테마 혹은 이슈들이 네. 많이 나오잖아요. CXL, 네, 네. HBM, 거기다가 지금 저거 뉴로모픽, 뉴로모픽. 뭐 슈퍼컴퓨팅, 뭐 엄청 많잖아요. 어디까지가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하창원 본부장님 기준으로? 저는 제가 만약에 공부한다면 HBM에다가 딱 온디바이스까지만 할 것 같아요. 아, 고기 정도까지. 네, 왜냐면은 그 온디바이스를 하면서 나오는 다 개념들이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온디바이스가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온디바이스에 대한 그 흐름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서 일단 HBM과 온디바이스까지만 묵직하게 해놓으면 이 내용 보시면은 어쨌든 온디바이스 했을 때 여기서 빠르게 처리하고 전력 소모 적고 그다음 칩 크기도 작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면 온디바이스 했을 때 이런 게 앞으로 더 강화돼 있구나. 그럼 저전력이랑 뭐 작게 만드는 거랑 이런 것들로 이제 찾으면은 이런 잘 몰라도 아이디어가 확장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전제가 뭐예요? 온디바이스가 돼야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NPU. 네, 그래서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편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묵직하게만 안 흐트러지면은 뭐 나머지는 다 따라온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왜 증시에서 HBM이 쭉 가다가 온디바이스 나오면서 온체서 나오고 NPU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퍼져 나갔는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왜냐면 그게 나오면서 나머지가 이걸 하면 이것도 필요하네. 이거 하면 이것도 필요하네. 이것도 필요하네. 이렇게 해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중간 줄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알면 된다. 네, 나머지는 그냥 붙이는 거대로. 왜, 네. 왜 여쭤봤냐면 네. 저는 웬만하면 다 알려고 하는데 네. 퇴근길 라이브 박근영 부장님이랑 하다가 네. 거기서 막 CXL 관련돼서 막 기술적인 거 다 이렇게 설명해 얘기하니까 네. 이거를 일반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다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어디까지 알아야 되고 어디까지 몰라도 되는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아는 싶었어요. 데까지 안다. 아는 데까지 안다. 물론 많이 알면 좋죠. 근데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는 데까지 안 네. 머리 김정은 쥐나면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그렇게 살아. 저는 그럼 엔터만 해야 되는데요. 그냥 엔터만 해요. 엔터 지금 반터박 났는데 엔터만 어떻게 합니까? 엔터도 좋아질 수 있어요. 기다려 봅시다, 우리. 일단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뉴로모픽 여기서 관련돼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을까요? 뉴로모픽 잘 몰라요. 아 모르고 별로 공부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요. 뉴로모픽은 예전에 제가 네페스를 커버할 때, 네. 그러니까 2024니까 8년 전에, 8년 7년 전에 그때 7년 전인가 그때 뉴로모픽을 거기서 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얘기 들었을 때 야 좀 한 5, 6년은 더 걸리겠지 그랬는데 진짜 5, 6년 뒤에 한 다음에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안 했기 때문에 진짜 아까 뭐 기사에 나온 것처럼 그게 어느 정도의 레벨까지 온 거고. 근데 궁금한 건 그게 그렇게 어드밴스 됐으면은 우리나라 말고 딴 데서는 왜 안 할까? 아니면 딴 데서는 왜 얘기가 없을까? 그런 생각 잠깐 해봤어요. 그쵸,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레볼루션 하면은 삼성전자도 영향을 줘야지. 사실은 아무리 적더라도. 네네. 근데 뭐 콧방귀도 안 키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양전 근데 정확히 뭘 하는 거예요? 그 뉴로모픽으로? 뭐 알려고 하지 말라잖아. 그래도 궁금하다. 뭔가 로직을 오고 하니까. 그 칩을 만들 때 칩의 로직을 네. 칩의 흐름을 사람의 뇌가 움직이는 그 로직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사람의 뇌라는 것이 아주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 우리 뇌는 거의 파워를 안 쓰거든. 우리는 그러니까 전력 소모도 적고 저전력? 가장 문제가 되는 속도도 거니까 빠르고. 스피드도 빠르고 이렇게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전에 누군가 스타트업을 했는데 한 7, 8년 전부터 조금 알더니 이제 한 5년 사이에
이것도 진짜 웃긴 게 뇌가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지금 모릅니다 인간이. 근데 무슨 뇌를 표방한 반도체 어떻게 만들어? 이름이 멋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마케팅 잘하네. 뇌 모양으로 만들 수 있겠지. 내 모양. 일단 그러면은 반도체를 내 모양으로요? 뇌 모양으로 반도체를 둥글둥글하게. 아 아이디어 좋네. 집 아이디어 설정할 때 뱅크야.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요거는 테마라고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뉴로모픽은 네. 테마. 그렇죠. 파생된 테마로 오케이. 보시는 게. 알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로 가보죠. 네, 다음 거는 이제 액침 냉각. 제가 위에는 또 액체 냉각이라고 적었는데 네. 액침 냉각으로 원래 적어야 되는데 또 이제 오타가 있었네요. 그래서 액침 냉각 아래는 액침 냉각으로 적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각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젠슨 황이 10일에 이제 대담에서 다음 버전은 액체 냉각 방식이 액침 냉각 방식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벤트가 됐고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같은 거 있으니까 거기서 뭐 추가적인 혹시나 얘기가 나오는 것이 또 아닌가라는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GST가 계속적으로 좀 좋았고 또 이제 반도체 아저씨가 또 그 얘기도 했었잖아요. GST 한번 소개를 클벨에서도 해 주셨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젠슨 황이 딱 또 얘기를 해주면서 수고에 딱 팍 붙어주는 그런 이벤트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액침 냉각은 수조형. 이거 액체 냉각은 그냥 물이 흐르는 건가 보네요. 액침이에요. 액침. 제가 잘못 이머전 액침, 쿨링이에요. 이머전 쿨링. 이머전 쿨링. 예. 그렇죠. 액침 냉각, 액체 냉각. 어쨌든 비슷한 거네요. 네, 비슷하긴 했는데 열을 식힌다 이런 개념으로는. 주식하다 탈모 오겠다. 진짜. 머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탈모 샴푸 팔잖아요. TS에서 같이 해가지고. 아, 참. 이게 액침 타겟팅 냉각하면 잘해. 그 장비도 필요하고 그 냉각하는 그 액침 있잖아요. 그 액침을 한 냉각용 용액이 필요해요. 아. 우리가 물이 아니에요. 아. 특수 용액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거 하는 회사들도 여기 보니까 액침 냉각용 특수 용액을 개발 중인 SKN 무브라는 회사가 뭐 예측을 얼마 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머전 쿨링이고, 그렇죠? 이해했어요. 이거 있을 수 물에다가 그냥 물이 아니야. 기계 넣어버리는구나. 그 액체에다가 액체 그 용액에다. 기계를 넣어버리는구나. 약간 그것처럼요. 그 그렇죠. 심수하는 거니까. 원전처럼. 그럼 비슷한 거지. 저도 안 봐서 머리 사진만 봤어. 아예 담궈버리는 거구나. GST는 반도체인데 네. 반도체 두 가지 걔네 하는데 그 뭐냐면 그 이상한 나쁜 찌꺼기 긁어내는 스크러버가 있고 네. 30%가 온도를 항하는 온도를 하는 뭐 칠러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온도 뭐 이렇게 그런 거 관계되는 걸 하다 보니 그 기술이 가지고 액침 냉각 쪽을 어떻게 뚫었어 예전부터. 근데 그지요 이게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작년에 한 번 나왔어요. 애널리스트는 알아. 근데 언제 될까 하다가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나지. 주가가 갑자기 오른 거예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저 얘기 맞지 않아요? 뭐야? 엔비디아에서 액침 냉각할 정도로 고성능의 GPU를 출시할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로직 그럼 좋다. 지금의 형님. 쉬어감은 정말 쉬어감이잖아. 이런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원래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내가 살 거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저는 더 간다 봅니다. 그 소라 우리 영상 나왔을 때 봤잖아요. 물론 네. 그때 이제 이건 미래에 대한 그 완성체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텍스트에서 영상 이미지까지 넘어가면 물론 뭐 저작권 이거 다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까지 간다라고 생각하면은 지금부터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야 되니까 뭐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뉴스 없을까요? 없어요. 이제 한마디. 한마디. 네. 자, 오케이. 요렇게 오늘 장 정리를 해 봤고. 네. 아까 잠깐 잠깐 열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열. 우리가 그 전력이 얼마나 필요하냐면은 텍스트 할 때 텍스트 이렇게 AI 할 때 네. AI한테 텍스트로 하잖아요. 네. 그거 할 때 뭐 10배 하면은 그 비디오로 하면 그 60배가 더 60배가 엄청 늘어나고 이게 늘어나는 기하급수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젠슨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더 구체화시키는 얘기를 다음 주에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 땡기는 거예요. 아, 다음 주 그 GPU 컨퍼런스에서 그 고성능 GPU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거, 그리고 거기서 예상되는 우리가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미리 땡기는 거다. 늘 땡기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거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강조해 주시지 사진도 이 AI 컨퍼런스까지 제가 일부러 2개 해서 했는데 강조해 서운해하지 주셨어요. 마. 아유, 미안합니다. 아, 나 액침 액체 찾고 있었어. 맞아요. 한 번만 맞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 정리된 데 있어서 사실 시황은 들었는데 네.
이게 컨셉이 뭘까 싶어가지고 네. 한마디만 짧게만 여쭙고 갈게요. 네네네. 사실 오늘 주인공은 2차 2차 전지였어. 그렇죠. 네, 그렇죠. 삼성 SDI 11%, 그렇죠. 그리고 뭐 한농화성 24%,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3%, 에코 형제들도 6%씩 잘 6%, 갔고, 5%. 요런 흐름이 계속 간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상황이면은 저는 연속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연속성이 좀 있다. 연속성은 언제까지? 근데 막 엄청 긴 게 아니라 음. 뭐 한 짧게만. 단기적으로 뭐 일주일 단위라든지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리포트도 막 엄청 쏟아졌고 지금 기대감이 막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이제 최근에 흐름들이 약간 좀 소외됐었던 쪽에서의 좀 강력한 수급 트리거에 따른 움직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단기 시세는 연속적으로 나올 수 있지만 앞서서도 이제 그 리튬 얘기 드릴 때 공급망 이슈로 가격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직 그 진짜 원론적인 그 수요 그리고 비아디와 테슬라의 이 가격 경쟁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소위 말하면 캐즘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직 결판이 안 났기 때문에 뭐 구조적으로 막 지금부터 막 무조건 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최근에 계속적으로 전액으로 시세가 분출되던 게 전고체까지 끌고 가면서 지금 이제 46파이 나오면서 이제 배터리까지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셀 부분도 사실 가격적인 이런 밸류 OPM이나 이런 매력도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서 연속성이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이게 뭐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연속적으로 갈 이슈는 가긴 아니다. 아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 보노님한테 여쭤봅니다. 지금 만약에 이 상황에서 한 종목을 사야 된다. 삼성 SDI 대 한미반도체. 뭐 이거 어려운 질문이에요? 지금이면은 응. 잠시만요. 그걸 또 진지하게 SDI일 생각해. 것 같아요. 삼성 SDI 더 나을 삼성 것 같아요. SDI? 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를 사야 된다. 삼성 SDI 비트코인. 그거는 비트코인으로 할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할 것 네,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 김장현 본부장님은요? 네. 어때요? 지금 2차 전지의 흐름 단기적으로 좀 계속간다. 특히나 다음 주에 GPU 컨퍼런스 또 마이크론 실적 FOMC 있으면 오히려 이번 2차 이번 주 전지- 많이 가면은 다음 주에는 반도체가 다시 갈 가능성도 있겠죠. 요번 주 후반까지 어떻게 땡기는지에 네, 따라서 저는 그냥 장을 사자 이런 주의예요. 뭐 어떻게 될지 돌고 여러분 잘 못하니까 믹스해가지 못하니까 그렇게 믹스하라고 지수와 안 돼요. ETF를 사자. 오케이. 채팅창에서도 역시나 우리 형님들이 의견 올려주시고 계세요. SDI 지금이면 당연히 SDI지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고 코인과 SDI는 조금 갈리는 게 있네요. 오케이. 여러분도 여기 채팅창을 같이 보시면서 네. 그 여론을 어떻게 파악하시는지도 굉장히 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로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오늘 네. 어떤 그림 가져오셨나요? 네, 이것도 1시간 동안 제 열심히 찾았는데 1시간 찾았습니다. 오늘 2분이면 찾는 거를 1시간을 찾았습니다. 한 시간씩 사죠. 다 하나하나씩 클릭을 해야 되거든요. 달별로 2020년도까지 갔다고요. 과연 어떤 네. 그림일까요? 그래서 네,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네. 네, 곰은 배고프다. 원래 가로 열고 하버너도 있었어요. 하버너는 배고프다 약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곰은 배고프다. 네, 얘기가 뭐냐면 그 이제 수급이 쏠리는 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여전히 뭐 해피하고 좀 좋은데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상승을 지그시 밟고 있는 거죠. 밟고 있고 굉장히 아쉬워하고 좀 서운해하는 그런 상황이고 손은 지금 막 신나가지고 막 이제 화살표 날아가기 이렇게 전이다. 뚫어버리고 지금 이렇게 막 신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위만 보고 있는 그 약간 그런 상황이다. 네, 그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소가 억지로 저 그래프를 잡아서 끌어올리고 있는, 곰은 또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은 좀 지금 체감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수익률에 대해서 양극화를 좀 느끼는 상황에서도 좀 적절한 네. 그런 만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의 한마디는요? 이건 하나 생각난 건데요. 양극화는 이제 그냥 상수입니다. 양극화는 상수다. 네, 상수기 때문에 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건 뭐 그 사회도 그렇고 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AI를 활용하는 거 그다음에 바이오 뭐 여러 가지 얘기 많은데 하여튼 인간은 잘 나가는 인간하고 못 나가는 인간하고 완전히 차이가 제가 젊었을 때하고는 상상도 못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더 그럴 것 같아요. 그거 다 보기 전에 빨리 죽어야 될 것 같아. 인간 쓰레기들을 볼 것 같아서. 그래서 너네 무슨 얘기예요? 무슨
무슨 말인지 미안합니다. 모르겠어요. 뭐 상관없어요. 아니 또 사회적인 얘기 하시려고 하는 거죠. 자꾸 물어보지 마. 그래서 궁금하니까. 양극화는 당연한 거니까. 양극화 당연해요. 양극화인데 여러분 들어가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빨리빨리 눈치 보고. 근데 저번에 한동안 stop dilly dalling이라는 말 썼죠. 제가 우물쭈물하지 마세요. 우물쭈물하지 마라. 우물쭈물하지 마라. 자꾸 또 똑같은 얘기하고 큰아버지처럼 얘기한다는데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30년 전에는 딱 하나 하고 1년 정도 그냥 봐도 나중에 따라도 돼요. 예전엔 그랬어요. 제가 회사 들어올 때. 근데 이제는 될 수가 없거든요. 한 달, 두 달만 정신 못 차려도 정신없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면 안 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더 급격해졌다. 그 우물쭈물 아까 무슨 섹터 지식 다 할 수 없어요. 본부장님이 내가 아는 걸 다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내가 본부장 아는 걸 다 할 수 없고 여기 다 할 수 없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되는 사람과의 관계를 네트워킹 해가지고 어디까지 흡수할 것이냐 이런 유연성이 필요한 거지. 팀으로서. 어떻게 20, 30년 한 걸 여러분들 다 맞아요. 불가능. 저도 한 6개월만 안 하면은 또 옆에 후배들이랑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결정할 땐 과감성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빨리 번다 생각보다 여러분보다 시간 더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한마디는 이겁니다. 오늘 한마디. 영어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네, 띄워주실 거예요. 어드바이스입니다. 네. 어줍잖하게 어드바이스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제가 좀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렇게 그런 얘기 있어서 기분 나빠하도록 할 수 없어요. 저보다 선배도 있으니까. 경험해봐서 하는 얘기야. 나이 때는 선배님도 계시고 말이야. 이분이 60대도 계시고 70대도 계신데 그럼요. 그 형님들한테 아주머니한테 죄송한데 어쨌든 good advice is certain to be ignored. 아무리 좋은 어드바이스도 보통은 다 무시됩니다. 초반에는 무시되기 쉬워요. 네. 거의 그래. 하품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왜 나 듣고 있었는데 왜? 처음으로 웃으셨어요. 저게 아니, 거든요 방금.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가지고. 몸 아 안 그래 좋아? 미안해. 가고 있어. 냉담 가고 있어. 굿 어드바이스 정답 깔고. 굿 어드바이스 아무리 줘더라도 네. 보통은 거의 대부분이 무시되기 쉬워요. 네. 그게 특히나 듣기 싫은 걸 때. 아니면 너무나 뼈저리게 와닿을 때. 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that's not reason not to give it. 그렇다고 해갖고 어드바이스를 안 주지 않습니다. 들 때까지 계속 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여기 나오나 계속 줄 것 같아요. 귀 막고 상관없고. 계속 내 얘기 들어라. 그 얘기야. 내가 맞다. 내가 좋은 내가 얘기해도 짱이다. 내가 좋은 얘기해도 지금은 안 아니 되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런 얘기 있어요. 선배 들었는데 누구한테 뭐 저기 위에한테 그 어드바이스가 위에한테 뭐죠 보고하는 거잖아요. 설득시키는 것도 한 번에 네 말을 알아들을 거라 생각하냐? 그런 햇소리 하지 말고 몇 번이라는지 아세요? 그럼 몇 번이나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몇 번 못 알아들이고 리포 쓰기도 어렵고 옛날에 컴퓨터도 없어갖고 쓰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어. 그 빠꾸 내가 20번 빠꾸 당한 적 있어. 20번? 방문 쓰다가. 그래갖고 근데 저녁 때 했는데 저녁 때 6시 였는데 꼬박 밤새갖고 새벽 4시에 끝났거든요. 와. 근데 이 선배는 말이지 개고기 먹고 그 다음날 왔어. 계곡이요? 옛날에. 근데 그 선배가 뭐라는지 알아요? 선배가 뭐라냐면 네. 설득 그거는 100번까지 할 각오를 하는 게 설득이다. 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뇌에 딱 빠졌어요. 어. 그래서 10번 찍어서 안 넘어간다. 그 남녀가 이상한 스토리인데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고 설득을 하거나 어드바이스 준다면은 진짜 진심이면은 100번 끊임없이 할 때까지 하라. 지금 사모님도 그렇게 만나셨어요? 아니요. 그건 그렇게 하는 아니에요. 차이지. 그래. 가만히 있어야지. 부부간은 그러면 안 돼. 연애는 또 다른 아이, 얘기. 그것도 하면. 오, 연애 고수인데요. 부부가 안 됩니다. 혼자 살아요. 그러면. 오. 어드바이스 하면 안 돼. 하여튼 중요해서 저는 계속 어드바이스라는 걸 드리고 안 들으면 이제 제가 그러니까 욕해야죠. 이게 제가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좋은 어드바이스, 좋은 조언은 무시당하기 일수다. 하지만 그래도 그걸 안 줄 이유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 줄 이유는 없으니까 어드바이스는 주시되 그거를 받아들이고 말고는 그거 알아서 우리 놓지. 청자들의 그렇죠. 선택이니까 그거는 마음대로 하셔도 근데 괜찮다. 사실 저도 많은 받았을 텐데 네. 제가 바보처럼 이렇게 그렇게 한 적이 많았을 다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받아들였으면. 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면 네. 요새는 세상이 정말 개성의 시대 또 많이 바뀌었다 뭐 이러니까 사실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조언이 100% 나한테 그럼 안 맞는 안 경우가 맞을 수 있지. 많아. 맞아. 그러니까 예전에 세상이 정보화 시대가 아닐 때는 대부분 그 카테고리화, 그룹군, 모집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각자 그런 것들이 조금 경계선이 애매해지는 경우도 많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한 사람이 아니고 가드는 없고 분야별로 있는 어드바이저가 있을 거라고요. 그걸 각각 듣고 아니면 버리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플렉시블하게 하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한마디
네, 했습니다. 뭐 시장이랑 어떻게 관계가 있지? 아, 그렇다는 얘기. 시장이랑 이제 모르겠다. 반도체도 사실은 말이죠. 사실은 그 저기 아까 젠슨 항 있잖아요. 젠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젠슨 항이 작년 8월인가 확 나왔잖아요. 네네. 그때 완전히 세상이 개벽하는 거였어요. 그 사람은 어드바이스를 준 거야 시장에다가. 우리가 잘 못 알아들은 거지. 그렇죠? 맞아요. 무슨 아시겠죠? 여기 주가 그 지금 오늘의 그 한마디하고 관련된 이건데 이거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봅시다. 이 그래프. 그래프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래프를. 아니, 제가 이런 거 안 해요. 후배들이 한 거 가져온 거지. 음. 이게 뭐죠? 하락 구간 재고 증가 우려. 조금만 키워 주시겠어요, 피디님? 살짝 안 보여서. 상승 구간 최 GPT 출시 이후에 아이고, 너무 커졌네. 가만히 계시면은 저기 피디님 해 주실 겁니다. 엔비디아인가? 엔비디아 주가 같아요. 예, 맞았습니다. 맞아요? 딩동댕동. 오. 300불이었는데 거의 1000달러까지. 22년 4월 달에 300불이었다가 네. 22년 10월 달에 100불 초반까지 갔습니다. 맞아요. 이게 엄청나게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재고가 증가돼서 왜? 그 얘네들 얼른 파는 게 저기 게임용 팔고 하니까 안 팔려갖고 22년 초중반까지 안 좋았어요. 네. 근데 22년 10월 지나면서 아는 사람이 사기 시작했죠. 그렇죠. 그 22년 하반기 연말 가서 갑자기 사기 시작했죠. 챗GPT가 나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작년도 7월까지 이렇게 2배 넘게 올랐죠. 근데 그 다음부터 작년 실제 실적 나오면서는 횡보했어요. 또 쉬었죠. 왜 수요가 우려되고 뭐 경쟁사가 들어오고 뭐 어쩌 쇼티지가 완화될 거라. 근데 결국은 웬걸 확 지금 뛴 거잖아요. 지금 올해 1월달 들어왔어 지금 사이에 잠깐 쉴 수 있죠. 아, 생각보다 저 쉰 기간이 꽤 오래됐네요. 한 6개월은 됐네요. 이때는 교육을 덜 받아서 그래요. 어드바이스 제대로 안 들어서 그래. 아. 이번에는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폭락하면 모르겠는데 폭락하는 게 아니면 이 쉼이 굉장히 짧을 거로 저는 봅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확률이 높아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그래요? 네. 두 분 다 동의하시는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750불 정도가 제 목표 가격이었는데 아니 원래 550불 그다음에 850불 누가 방송에서 물었는데 지금은 1200불까지 갈 것 같습니다. 1200불까지? 네, 1200불도 목표가 나와 있지 않나요? 그렇죠. 뭐, 아니 몰라요. 하여튼 나는 내 나와 계산하니까 그렇게 나오고 이게 700불까지 무너지면 장 없다. 아, 얘 장이 무너지면 없지 않아. 우리 2차 전지도 있고 뭐 기업 밸류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우리 2,500 한 255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2550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하로는 안 빠진다 저는 봅니다. 근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다. 아, 아니 이게 개인 네. 투자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은 거품과 대세 상승은 시간이 지나봐야 판별할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그 당시에는 판별하기가 어렵잖아. 맞아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지금 요 네. 엔비디아의 주가 급상승도 그렇고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서 어려운 거잖아. 그러면 반도체 아저씨 말씀으로는 네. 저 엔비디아 $1000도 과열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살짝 떨어지더라도 그냥 쉬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못 만든다는 게 문제야. 아, 예전에 그 시스코가 자꾸 비교하고 테슬라하고 자꾸 비교하는데 네. 1시간 동안 얘기하시는데 네. 시스코 그거지 네트워크 장비는 그거 못 만들어서 문제가 된 게 아니야. 그럼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재고가 쌓였어. 쉽게 만드니까 갑자기 수요 많다 그래갖고 네. 네트워크 기억 안 나. 애기였어서 태어나지도 전 아예 모르죠. 2000년인데. 않았는데. 네. 근데 그랬거든. 그래서 그 지표가 어떻고 뭐 재고 지표가 어쩌고 나발했는데 지금은 이걸 못 만든다는 거예요.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없거나 GPU 만드는 거, GPU하고 붙는 HBM을 만들 때 생산하면은 일드가 수율이 6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많이 뚫어가기 때문에 이게 쇼티지가 갑자기 완화될 가능성이 우리 시스코처럼 그렇게 일어날 확률은 내가 봤을 때 올해는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쵸, 예. 그렇게 쇼티지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잘 공부 안 되니까 쇼티지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 마진이 좋고 그러니까 PER이 낮은 거야. 서른 잤을 때. 네, 맞아요. 옛날 시스코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는 PER이 안 나와서 PER이 60배 70배 가고 그래서 꼬꾸라 됐거든. PSR로 했고. 네네. 이거는 PSR을 할 필요가 없는 주식이에요. 어. 근데 워낙 가파르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붕괴될 확률은 별로 없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한 가지 10% 빠지면 고점에서 네. 한 2, 3주나 한 가다 하면 그거 쉴 수 있지. 고점에서 10% 빠지면 작년처럼 5개월 쉰다? 아, 그런 일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거보다는 진짜 문제면은 경기가 폭락해서 금리 올려야 되고 무슨 뭐 실업률이 뭐 4.3% 돼가지고 경기 갑자기 폭락해 미국. 그러면 갑자기 무너지겠지. 500불로. 그런 게 아니고 애매하게 이렇게 한 게 길게 갈 확률은 제가 보는 굉장히 낮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은
2,800까지도 갈 수 있다. 반도체가 버티기만 하면. 알겠습니다. 알보칠님께서 네. 캐시우드는 장렬이 형 앞에 와서 엎드려 뻗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캐시우드 무슨 얘기예요? 아니 제가 찾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찾지 못했거든요. 제가 봤던 이야기에 따르면 캐시우드는 지금 계속 팔고 있어요. 거의 엔비디아를. 다 팔았다고 알고 테슬라 있는데 그 논리 중에 하나가 AI가 그렇게 발전이 돼서 이제 뭔가 세상에 혁명적으로 발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정확한 이야기를 지금은 찾지 못했는데 왜냐면 거짓말. 메타버스 시대도 바로 올 것 같았잖아요. 근데 쑥 수그러들었잖아요. 메타버스 그런 바로 올것 것처럼- 같은 생각 난 전혀 없었는데. 아 근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그게 팔려가 막 그랬는데. 근데 캐시우드 누나는 좀 쉬어도 돼. 그래? 돈 많이 벌었잖아. 그 팔고. 근데 지금 쉬라 그래. AI랑 이렇게 접목돼가지고 당장 우리 생활에 활용되고 뭐냐면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AI는 계속 새로운 거 하잖아요. 시도를 한다면 이제 그 오픈 저기 뭐지 그 오피스 365 이런 식으로 계속 시도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하는데 우리가 손해 볼 게 없어. 막 오는 그 서비스를 할까 말까 할 뿐이지. 그렇죠. 걔네들은 계속 만들어야 돼. 만드는 게 목표야. 만들면 생산성이 좋아지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산 좋아하니까 사람들 적겠다는. 그러니까 사람들 줄이고 만드는 거 저기 여러 가지 제품 만들고 그래서 계속 서비스 내놓는 거야. 걔네한테는 그 루즈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아까 그 저기 서버건 클라우드건 계속 만들어야 돼. 아, 국가라는 우리가 거. 그거를 사용하든 말든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발전을 갑자기 할 이거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다. 뭐 프라이버시 어쩌고해서 다 이거 했던 거 하지 마시자. 뭐 테슬라의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우리 이거 개발하는 거 잠깐 멈춥시다. 국가가 무슨 저기 머스크 뭐 저기 트럼프 가서 이런 이상한 게 아닌 이상은 이건 멈춰지지 않는 거라고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 GPU나 이거를 생산을 많이 잘하면은 오버 서플라이 되는 하는 건 있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아 공급이 그렇게 늘 수 방법이 올해는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지은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이야기 더 하고 싶은데 사실 뒤에 거기까지- 칼칼칼도 네네, 있어서 칼칼칼. 그 우리 김장일 본부장님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주 수, 목, 금 요 동안 그 다음 주에 있을 GPU 네. 컨퍼런스랑 네. 마이크론 실적이랑 요런 것 좀 잘 좀 말씀을 네. 해주시면 예. 대비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럼 콸콸콸로 넘어가 볼 텐데 오늘 콸콸콸 종목 지금 6,900분 함께 하고 계신데 좋아요 700개. 아, 오늘 요 종목 콸콸콸 종목은 많은 네. 분들이 또 관련이 있는 종목일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콸콸콸 같이 의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누르셨다면 콸콸콸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아이고 바카스. 칼칼칼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자, 오늘의 사연입니다. 좋아요를 너무 세게 눌러서 손가락도 아프고 이놈 때문에 마음도 아픕니다. 종목은 아이고. 웹젠인데요. 웹젠. 이 애물단지를 웹젠. 어찌하오리까 최초 매수 시점은 딱 3년 전 요맘때쯤이었는데 38,000원대에 매수를 시작하여서 잠시 5만 원대를 돌파하였는데 그래서 수익을 취하기도 했는데 저때 차익 실현을 못하고 순식간에 급락을 시작하더니 금세 손실권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물타기를 했는데 평균 단가는 27,600원대이고요. 포트의 비중은 35%꽤 높습니다. 원금 투입 금액은 1,000만 원 언저리입니다. 1,000만 원 언저리 지금 16,560원. 네, 최근 저 PBR주로 추천이 나오고 주가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개코나 보로아미답을 오히려 다시 급락하고 있습니다. 화가 많으셨어요 지금. 동묘 아저씨 친구분 아닙니까? 개코나 도라비탑을. 영식이 형 아니에요, 영식이. 네. 최근 12일 중 6일 세게 하락 후 하루 찔끔 반등, 다시 4일 급락, 그리고 오늘 찔끔 반등, 12일 중에 딱 이틀 올랐네요. 속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보유해서 자식 같은 이 아이를 어찌해야 될까요? 라고 아이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네. 진짜 웹젠. 차트를 좀 넓게 펼쳐서 봤는데도 이게 네, 쉽지가 그죠. 않습니다. 웹젠 종목 토론방 들어갔더니 핫하디 핫합니다. 다들 막 난리가 났어요. 화가 많으셨습니다. 일단 상승장에 찬물을 쏟아부은 두 번의 IR 이라면서 첫 번째 IR 이후 주가가 하락했고 한 번 더 했더니 더 하락했다라고 해서 주가를 차트를 봤거든요. 차트를 봤더니 정말 5만 원대부터 야, 쭉쭉쭉 하락해서 차트는 정말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와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서 돈은 잘 버나 했더니 사실 연간으로 보면 차트가 이렇게 무너진 게 맞는 게 계속 버는 돈이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매출이 줄어드는 네. 게 좀 악재네요. 네.
그렇지만 그렇지만. 분기 실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이번 4분기 마지막 실적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음. 매출이 쑥 올랐어요. 어. 그리고 영업이익도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개선이 올라갔지? 되었지 하고 봤더니 다음 장 보여주시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그쪽에서 순위가 뮤 모나크라는 신작 게임이 10위에도 올랐고요. 이게 10월 차트였는데 3위까지도 올라가면서 흥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포트를 찾아봤습니다. 2월 14일에 나온 리포트인데요. 아주 좋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를 상향. 25,000원까지 상향했습니다. 뮤 모나크 흥행으로 매출과 이익 모두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자체 개발 거기다가 퍼블리싱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건 이거는 최고의 전략이다. 그리고 트렌드에 적합하고 실적도 안정성을 보이고 있고 사업 전략도 뭐 좋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를 상향하겠다라고 좋은 리포트를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보면은 뭐 계속 사진 않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꾸준히 담아주고 있는 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언급을 하셨듯이 자사주 매입 그리고 다음 장 보여주세요. 낮은 PBR 지금 한 0.8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 웹젠을 저 PBR로 엮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어쨌든 그래요? 네. 아무튼 여기에 대한 그 밸류 프로그램에 좀 회사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얘기나. 라고 해서 저의 결론 보여드릴게요. 네, 결론. 차트에서 찾았는데 일단 역배열이 지금 정배열로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갈까 말까 어떻게 될까요, 강분호님? 네,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뮤 모나크 미운 그 모나크. 영상을 좀 봤는데 네. 옛날에 PC방 가면 뮤 온라인 아시죠? 미유 있었어요. 제가 초기 유저예요. 네, 동종 꼽아놓고 이제 매크로 싱싱 돌려서 이제 전체 찾아봤는데. 스킬 쓰고 진짜? 네, 이런 다들 거 아시는 분들 아실 나 전사였었어 전사다. 겁니다. 그래서 그 게임 좀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고 제 때가 아마 그때 리즈 시절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초등학생 때니까. 네, 근데 웹젠이 근데 그 IP로만 일단 하고 있고 근데 일단은 뭐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현금 보유량이 많고 일단 배당은 요번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뭐 진행한 부분도 일부 있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한 2만 원에서 22,000원까지는 한번 트라이를 해볼 것 같은데 사신 가격이 38,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거, 평단 27,000원. 27,000원. 평단 27이에요? 네. 38,000원에서 많이 내려오셨네요. 네. 좀 희망이 보이네. 네, 그래도 22,000원 이상으로 가려면 정말 게임 업계에 뭔가 진짜 어마어마한 뭔가 변수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만약에 노려보신다고 한다면 한 2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래도 30% 언더로 좀 들어오잖아요. 그때 한 절반 정도는 일단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는 좀 비중을 그때는 좀 많이 축소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추가 상승을 노려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비중이 높으시니까 요거에서 이렇게 막 뭔가 더 비중을 확대하시거나 하시면 안 됐을 때 굉장히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비중 확대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좀 정말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한 500 정도만 빼가지고 다른 계좌에 그것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것만 일단 해서 탈출시키고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점. 근데 그렇게 해도 지금 평단 차이가 많이 나서 돈을 진짜 많이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선택은 제가 봤을 땐 좋지 않다. 비중이 굉장히 높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2만 원에서 22,000원까지는 한번 노려보자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레온님이 업젠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부러 안 읽었는데 지금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손가락 아프고 마음 아프다는데 업젠이라뇨. 근데 재밌긴 했어. 네. 잘하셨어요. 업젠.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민트의 조롱을 기다리는 분들 꽤 계시네. 웹젠 어떻습니까? 제가 그 한 4, 5만 원 할 때 커버를 했었어요 예전에. 회사에 가서 방문도 하고 옛날에 그런 기억이 나는데. 네. 그 IP 그거 싱글 IP 가지고 계속 잘 우려먹고 현금은 있고 뭔가 리턴 해줘야 되는데 뭐 잘 못하고 그래서 주가는 망가졌는데 동의합니다. 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큰 그쵸. 그림에서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네. 그 지금 사신 매수 평단까지는 좀 한계가 있어도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아서. 저는 긍정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저는 게임 업계에 희망은 아예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중국이나 지금 AI나 이런 걸로 사실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아니에요. 하나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오르더라고. 그거는 진짜 제일 좋은.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근데 피연이었어요. 오르는데 그게 추세적으로 1년, 2년 간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건 조금 희망이다. 그럴 맞아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 시점에서 얼마만큼 감내하고 요거를 파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다음 전략은 어떻게 세우실지도 네. 네.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저희 이야기 플러스 다른 데도 많이 찾아보시겠고 공부를 하실 테지만 좋은 엑시트 전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뉴스룸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좋아요 한 번씩 또 네,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 네. 알림도 설정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영상은 이제 3프로 머니 그리고 3프로 TV 이렇게 다시 보기 영상이 올라가니까요. 그쪽에서도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바깥에 또 사연도 많이 사연도 달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올려주세요. 오늘 좀 제 칭찬이 있었어가지고 구름샘님이 클로징벨에 유난히 명행커 팬이 많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원래 많은데? 제가 아이디 동시 접속해서 매크로 돌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뉴스룸 우리 팀들도 정말 좋은 정보 선별해서 네. 아주 알차게 전달을 해드리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저희 셋은 또 내일 오프닝벨에서 그리고 넷은 클로징벨 라이브에서 3시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